네, 안녕하십니까. 다산에듀 강사 권동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8장 변전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변전소는 전력을 배분하고 또 변성하는 그러한 곳을 바로 변전소라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바로 변전소의 역할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변전소의 역할을 제가 세 가지 적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전압의 변성. 두 번째는 전력의 집중과 배분. 세 번째는 전력 조류의 제어입니다. 자, 이거 하나하나 뭘 뜻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압의 변성은요, 전력의 경제적인 수송을 위해서 전압을 줄이거나 높이는 그런 변성 작업을 거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전력의 집중과 배분은 전력 손실을 감소하기 위해 전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그런 집중과 배분을 통해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되겠고요. 전력 조류의 제어는 말 그대로 조류가 전력의 흐름을 말하는 건데, 이 효율적인 송전을 위해 변전소는 전부 다 효율적인 송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효율적인 송전을 위해 전력을 조류의 흐름을 제어하는 것을 바로 전력 조류의 제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전력 설비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또 크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설비도 존재해야 하는데요. 그 설비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대괄호 1번으로 하고요. 여기에 변전소의 설비로 하겠습니다. 변전소의 설비 첫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주변압기가 있겠습니다. 소괄호 1번 주변압기. 주변압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메인 변압기라는 것을 나타내는데요. 주변압기는 전압의 크기 변성, 크기를 조정. 두 번째로 부하시, 그러니까 부하가 있을 때 부하시라고 하겠습니다. 부하가 있을 때 탭 절환 변압기라고 해서 탭이 나눠져 있는 변압기입니다. 말 그대로 탭을 조정하면 전압값이 좀 달라지게 되는데, 그러한 탭 절환 변압기를 통해 전압을 조정하고 무효 전력을 제어하는 겁니다. 탭 절환 변압기 이용 전압 조정 N 무효 전력 제어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전력 조류를 제어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어 목적으로 해서 바로 전압의 위상을 조정하는 장치를 채용합니다. 전압의 위상 조정 장치 채용. 자, 이렇게 주변압기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 있을까요? 소괄호 2번. 두 번째는 조상 설비입니다. 조상 설비. 이쪽에다 적을게요. 자, 조상 설비는 무효 전력을 좀 경감하는, 역류를 개선하는 설비를 조상 설비라고 합니다. 따라서 송수전단의 그러한 과정을 통해 송수전단의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부하가 어느 정도 있는 평상시 상태를 중부하라고 하잖아요. 중부하 때는 진상 무효 전력을 공급. 그 다음 말 그대로 경부하, 부하가 없거나 부하가 작을 때, 그때를 경부하라고 하는데, 경부하 때는 지상 무효 전력을 공급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공급하냐면, 여기서 말씀드렸던 중부하라는 것은 보통 부하가 L성분이기 때문에 부하가 많으면 L성분이 높다. 그래서 그 L성분을 감소시키기 위해 C성분인 진상 무효 전력을 공급해 주는 것이고요. 경부하 때는 L성분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작기 때문에 지상 무효 전력을 공급해 주는 것. 결국 이 모든 것이 다 송수전단의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전부 이러한 과정이 결국 전력 시스템의 안정도를 향상시킨다. 안정도를 향상시킨다. 정도가 조상 설비의 특징이 되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설비는 바로 모선입니다. 모선. 이쪽에다 적을까요? 세 번째. 모선. 제가 모선의 종류는 총 3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단모선, 그 다음에 복모선, 마지막으로 환상모선을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 단모선 한번 볼게요. 단모선. 단모선은 말 그대로 모선이 하나라는 소리입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드리면 지금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 가운데 선이 하나 있고요. 그 밑에 이렇게 존재합니다. 제가 이렇게 정체모를 선과 원을 그렸는데 여기에 이제 X자 표시를 할 겁니다. X자. 자,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그렸던 요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가로선 있잖아요. 이 선을 우리가 모선이라고 할 겁니다. 영어로 버스라고 합니다. 버스.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모선이 하나입니다. 그러면 여기 X가 나타내는 것은 단로기, 그리고 동그라미가 나타내는 것은 차단기인데요. 이처럼 모선이 하나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간단하고 경제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모선의 특징으로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면요. 첫 번째, 방금 말씀드렸던 가장 경제적이고 간단한 모선 방식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보수 점검이 편하다. 편리. 하지만 이 보수 점검이 편리하다는 것보다는 다시 적어보면은요. 보수 점검 시 전체 정전. 간단하긴 하지만 모선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모선의 점검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변전소 전체의 정전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점검 시 전체 정전이 일어난다 라고만 아셔도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가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복모선 보겠습니다. 복모선은 모선이 2개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드리면요. 선을 2개 그리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2개만 그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X자 되고 이쪽에 여기 X자 2개로 그릴게요. 그리고 이쪽도 2개. 그리고 이렇게 쭉 나가고요. 쭉 나갑니다. 자, 각각 이 삐져나오는 것은 수용가를 나타냅니다. 수용가. 그리고 X는 단록이고. 이제 보시면은 여기가 모선 1입니다. 모선 1. 이쪽은 모선 2입니다. 보시다시피 모선이 한쪽과 다른 쪽 2개가 있죠. 그래서 한쪽이 고장나더라도 한쪽을 통해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고요. 이거 조금 특징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노란색으로 적을게요. 단모선에 비해 그 다음 차단기 그리고 단로기 모선 및 소모 전력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단로기, 차단기 그리고 여기 모선의 소모 전력이 증가. 그리고 두 번째 특징,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바로 기기의 점검 및 보수가 용이하다는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모선 하나가 없더라도 다른 쪽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기기의 보수 점검 및 보수 점검 용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되셨나요?
복모선까지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저쪽을 지우고 3번 환상모선 간단하게 적어드리면 이쪽에다 적을까요? 3번 여기다 적겠습니다. 환상모선은 여기 환자가 한자로 고리 환자입니다. 고리라는 것은 동그라미 모양이잖아요. 따라서 이 환상, 즉 고리 모양의 모선이다. 근데 교재 보시면은 모선이 둥그렇게 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선의 부분적으로 정전이 일어나거나 모선의 부분 정전 또는 점검 시 굉장히 신뢰도가 높습니다. 이런 점검에서 편리하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대신에 지금 보시다시피 교재 그림 보시면 그림에 보시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 복잡하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고 그 다음 가격이 비싸다. 개통을 계속 증설하고 추가하고 이러면서 이 건설비가 비싸고 또 관리가 어렵다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거 좀 지우고요. 이제 모선 다음 기타 설비 한번 볼게요. 네, 기타 설비에 제가 이렇게 5개를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 필회기, 그리고 두 번째 중성점 접지기기, 접지장치, 배전반, 손해설비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좀 적어드리면 이 필회기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상전압 잠깐 글씨가 좀 이상한데 다시 적겠습니다. 이상전압 대지로 방전. 이상전압을 대지로 그냥 말 그대로 방전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중성점 접지기기는 뭘까요? 중성점 접지는 말 그대로 Y결선 같은 경우 이렇게 세 선이 만나는 요점을 중성점이라고 하는데 이 중성점을 접지하는 그러한 기기를 말합니다. 따라서 중성점 접지기기라 함은 접지저항기 또는 소호 리액터, 이 모든 것이 중성점 접지를 위한 장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기타 설비, 변전소 기타 설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접지 장치는 뭐가 있을까요? 접지 장치는 변전소 자체의 전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가공지선, 실외 기기 등을 대지에 접지시키는 겁니다. 접지. 그렇게 되면 변전소의 전위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배전반은 내부의 그런 배전 시설을 뜻하는데 배전반은 사고 시 차단기를 동작시켜서 변전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내설비는 뭘까요? 변전소 내 설비, 즉 소 안에 있는 설비를 소내설비라고 합니다. 자, 이 종류에는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읽기만 하셔도 됩니다. 전원, 애자 청소 장치, 그리고 압축 공기 발생하는 장치, 압축 공기 발생 장치 등이 바로 소내 설비가 되겠습니다. 변전소 내에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필요한 설비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타 설비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5번째로 우리가 영어를 하나 배울 텐데 영어로 스카다입니다. 스카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원방 감시 제어입니다. 원방 감시 제어. 여러분들이 이제 전력공학을 공부하실 때 이 스카다는 전체를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다뤄지는 내용이 바로 스카다의 기능인데요. 자, 스카다의 기능. 첫 번째, 이거 기능은 실기시험 단답형에서도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꼭 암기를 하고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나중에 또 강의 또 찾아보셔야 되니까 지금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아요. 첫 번째, 원방 감시 기능. 자, 두 번째, 원격
원격 제어 기능. 그 다음 원격 측정. 다 원격 관련이죠. 원격 측정. 그리고 자동으로 기록해주는 자동 기록 기능도 있습니다. 자동 기록. 그 다음 경보 발생.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타 시스템과의 연계입니다. 타 시스템과의 연계. 다른 시스템과의 연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자, 이처럼 스카다는 기능 6가지 중에 3가지 적으라 하면 이 중에서 3가지 고르셔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변전소의 설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는 개폐기와 차단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적을게요. 대괄호 2번 개폐기와 차단기. 자, 맨 처음에 개폐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선로를 열고 닫고 하는 그런 것을 개폐기라고 하는데 그 종류에는 바로 단로기가 있겠습니다. 단로기. 자, 단로기부터 할게요. 일단은 작은 괄호로 할게요. 여기 단로기. 단로기는 우리가 약호로 뭐라고 하냐면 디스커넥팅 스위치라고 해서 DS라고 합니다. DS. 자, 이거 약호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DS. 그리고 기호가 어떻게 표시되냐면 일반 스위치와 똑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냥 스위치 모양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옆에 DS를 적어주면 되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DS의 기호가 되겠고, 일단은 단로기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부하, 그러니까 부하가 없을 때 무부하 시 회로를 개폐할 수 있다. 회로 개폐. 그 다음에 그 소리는 무엇이냐면 부하전류 개폐 X. 개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이제 필기시험에서도 물어볼 수 있는데 부하전류 개폐 기능이 없는 것은? 이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바로 이 단로기를 골라 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물론 부하전류를 개폐할 수는 없지만 극히 작은 극소량의 충전전류, 커패시터 충전전류나 또는 여자전류는 개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동그라미로 표시를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치 위치. 차단기, 변압기 등 고압기기 1차 측에 설치한다. 이런 식으로만 단로기를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제 단로기가 개폐기였고요. 이제부터 차단기를 계속 설명드릴 겁니다. 차단기. 차단기는 좀 종류가 많으니까 아예 지울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차단기 적겠습니다. 차단기 첫 번째 바로 유입차단기입니다. 유입차단기. 지금부터 제가 차단기의 종류를 굉장히 많이 한 8가지 정도 말씀드릴 건데 하나하나 다 중요하니까 꼭 필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차단기는 종류를 적기 전에 제가 약호를 설명을 드릴게요. 서킷 브레이커라고 해서 우리는 차단기를 약호로 CB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회로상에서 도면은 이렇게 일반 스위치와 똑같이 있는데 대신에 여기 직사각형이 들어갑니다. 직사각형이 들어가고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CB라고 적어주시면 차단기의 기호가 완성이 됩니다. 이 차단기는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흐를 때 개폐 가능. 그러니까 부하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차단기를 닫고 열 수 있다. 그런 말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부하 측에서 단락 사고 발생했을 때 이 차단기가 열리면서 회로를 보호합니다. 기기를 보호하는 거죠. 그 밑에 사고가 파급되지 않도록. 자, 여기까지 차단기 정의고 이제 차단기 종류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무슨 차단기일까요? 바로 유입 차단기입니다. 유입 차단기. 유입 차단기는
약호로 우리가 오일 서킷 브레이커라고 해서 OCB라고 합니다. OCB. 자, 유입 차단기 특징 한번 볼게요. 일단은 유입 차단기는 방음 설비가 필요 없습니다. 굉장히 조용합니다. 왜냐하면 기름을 사용해서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방음 설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아크에 의한, 아크는 불꽃이죠. 발생하는 불꽃을 말하는데 아크에 의한 절연류의 가스 이용 하기 때문에 방음 설비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 이것은 부싱 변류기 사용 가능. 변류기 중에서도 부싱형 변류기라고 있는데 그런 부싱 변류기 사용 가능.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것은 몇 킬로볼트급에서 사용이 되냐? 바로 300킬로볼트급에서 사용이 된다는 점. 이게 유입 차단기의 특징 4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자기 차단기입니다. 자기 차단기. 자기 차단기는 우리가 약호로 MBB라고 표시를 하겠는데요. 이 자기 차단기는 나중에 배선 차단기나 누전 차단기의 근본적인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기 차단기는 말 그대로 자기, 즉 전자력을 이용합니다. 전자력을 이용해서 차단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화재 위험이 없습니다. 화재 위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수 점검이 용이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3가지 특징을 가진 자기 차단기가 몇 킬로볼트급에서 사용이 되냐? 바로 20킬로볼트급에서 사용이 됩니다. 자, 자기 차단기는 이런 식으로만 알고 계셔도 충분히 넘어가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기중 차단기. 여기다 적을게요. 세 번째, 기중 차단기. 자, 기중 차단기는 저압에서 사용되는 차단기의 대표적인 그런 차단기인데요. 약호로 우리가 A, C, B라고 표기를 합니다. 이 기중 차단기 어떻게 이용하냐면 바로 천연 공기를 이용해서 차단하는 그러한 차단기가 되겠고요. 이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압이긴 하지만 3.3kV급 이하 계통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기중 차단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공기 차단기입니다. 아까 전에 기중 차단기가 천연 공기를 이용을 했다면 이제 공기 차단기는 일반 압축된 공기를 이용을 하는데요. 일단은 공기 차단기 약호부터 알아봐야겠죠. 바로 ABB라고 하고요. 에어. 그 다음에 여기 압축 공기 이용. 이때 압축 공기는 압축 강도 15에서 30kg. 그 다음에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15에서 30. 압축 강도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공기 차단기가 압축 공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적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재점호가 없어요. 재점호라는 것은 불이 다시 붙는다는 것을 재점호라고 하잖아요. 재점호가 거의 없음.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마지막 특징. 이거 어디서 사용될까요? 바로 750kV급에서 사용되는 것이 공기 차단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진공 차단기예요. 진공 차단기. 자, VCB라는 약호를 사용하고요. 바큐um 서킷 브레이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진공 차단기는 특징이 있어요. 진공이기 때문에 진공 상태 이용 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개폐 서지가 높습니다. 개폐 서지 가장 높음. 개폐 서지라는 것은
회로를 열거나 닫을 때 발생하는 그런 이상전압을 개폐서지라고 하죠. 그 개폐서지가 가장 높다는 거.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재점호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자기차단기, 그리고 기중차단기, 진공차단기, 공기차단기, 유입차단기까지 해봤습니다. 지금 몇 개 남았냐면요. 한 3개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알아볼 것은 우리가 배선차단기가 되겠죠. 배선차단기 이쪽에다 적을까요? 6번. 배선차단기. 이거는 약호로 MCCB라고 해서 이용이 되는데, 이 배선차단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배선차단기가 원래는 배선용 차단기였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2021년부터 명칭이 배선차단기로 바뀌게 되었죠. 따라서 앞으로는 배선용 차단기 말고 이렇게 배선차단기로 적어주셔야겠습니다. 배선차단기의 특징, 이거 우리 이제 일반 가정집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상가에서도 볼 수 있고, 결국 저압, 옥내, 건물 내죠. 옥내 전로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특징은 과부하 및 단락사고 시 차단해서 화재를 막을 때 사용되는 그러한 차단기가 되겠죠. 이것은 이제 누전 차단기 지금 배울 텐데, 누전 차단기와 세트로 이용이 돼야 됩니다. 자, 7번. 누전 차단기. 이것도 약호는 이제 ELB라고 하고요. 누전 차단기도 배선 차단기랑 세트로 사용되는 겁니다. 우리 집에서 이제 배전반을 딱 열어봤을 때, 분전반을 열어봤을 때 거기 보시면은 배선 차단기와 누전 차단기가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압, 옥내 전로 보호 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이것은 어떠한 원리로 작동이 되냐면 바로 전류차, 그러니까 누설 전류가 집에서 어떤 세탁기나 냉장고 이런 곳에서 누설 전류가 발생했을 때, 누설 전류가 흐를 때, 흐를 시 차단 하는 것이 바로 누전 차단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배선 차단기와 누전 차단기를 합쳐서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8번이라고 해서 가스 차단기입니다. 가스 차단기. 가스 차단기는 약호로 GCB라고 하는데요. GCB. 이거 보시면요. 이 가스가 일반적인 가스가 아닙니다. 꼭 일반적인 가스처럼 보이지만 이 가스는 바로 SF6라는 가스인데요. 자, 이 가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은 불활성, 그리고 무색, 무취, 무독성입니다. 그리고 이거 특징은 열 전도성이 좋아요. 열 전도성이 좋다. 약 공기의 1.6배. 그 다음에 여기에 절연 내력이 좋습니다. 이 SF6 가스는요, 절연 내력이 좋습니다. 공기의 약 3배. 말 그대로 마지막으로 이제 소호 능력. 소호라는 것은 제거한다는 거죠. 소호 능력 또한 좋습니다. 자, 소호 능력은 바로 공기의 무려 약 100배입니다. 100배. 자, 엄청나죠? 이렇게 SF6 가스는 이러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장점을, 이러한 성능 대비 효율 좋은 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SF6 가스는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SF 가스를 이용하는 차단기가 가스 차단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알아봤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이쪽 적으셨죠? 이쪽 적은 것을 조금 지우고 제가 몇 개 비교하는 것을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참고, 전압에 따른 차단기의 분류입니다. 전압에
분류에 따른 차단기의 종류. 자, 보시면은 이제 일단 저압이 있겠죠. 저압. 그리고 이쪽에는 고압이 있겠습니다. 고압은 특고압도 포함하는 겁니다. 고압, 특고압 이렇게. 자,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자, 저압에서 주로 사용되는 차단기는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아까도 저압에서 사용되는 차단기 몇 개 말씀드렸었는데 약호로 적어볼까요? 조금 외울 겸. 약호로 적으면은 일단은 ACB가 있겠죠. 기중 차단기. 그 다음에 이거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네, 바로 누전 차단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MCCB가 있겠습니다. 배선 차단기. 그 다음에 고압이랑 특고압에서 사용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고압 이상에서 사용되는 거. 바로 VCB, 네, 진공 차단기고요. 그 다음에 OCB, 유입 차단기. 그 다음에 MBB, 자기 차단기.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ABB, 공기 차단기가 되겠습니다. 하나 더 있네요. 하나 더 있죠. 바로 GCB. 굉장히 많죠? 종류가. 가스 차단기까지 이렇게 5개가 존재합니다. 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알아볼 게 바로 GIS라는 것입니다. GIS 어디서 보셨을 분도 계셨겠지만 GIS라는 것은 가스 절연 개폐기라는 겁니다. 가스 인슐레이션 스위치라고 해서 가스 절연 개폐기라는 것인데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실기 시험에서 GIS의 장점을 적으시오, 아니면 특징을 적으시오 라고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필기 시험에서도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이 특징 첫 번째, 바로 소형 경량화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감전사고가 적습니다. 감전사고가 적고요. 왜냐하면 절연이 잘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보수점검이 용이합니다. 네 번째로 바로 충전부가 충전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충전부가 대기에 노출되지 않아 대기에 노출되지 않아서 안정성과, 이거 화살표로 할까요? 화살표. 안정성 그리고 신뢰성이 우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밀폐형, 완전 밀폐형. 형으로 소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GIS 가스 절연 개폐기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차단기의 특성부터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